네, 반갑습니다. 장준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기술적 지표라는 게 과연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걸 보면 효용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동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 이 변동성 범위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회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거 제가 이평선을 몇 개를 삭제를 했는데, 이동평균선 60일선 추가해보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이동평균선하고 변동성 범위 하단하고 겹치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박스권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차트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찍었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있고, 방어에 성공하면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반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아래에서 지지가 나왔고 반격을 하자면 박스권 상단까지 가야 됩니다. 회복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과연 지수가 오를 만한 게 있나? 오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선방했다라는 점, 그게 이제 기술적 지표에 대한 지지력만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당장은 그 추후에 이제 이런 해외 증시 하락을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소화를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해외 증시 하락의 본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본질은 금리 인상이다. 근데 금리 인상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조치라고 본다면 결코 악재가 아닌데, 시장은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해외 증시 상황도 시장에 아주 큰 부담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아래 지지선에서 계속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지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관련 파생 거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과 현물만큼의 어떤 연동성은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정해놓은 상황이고,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은 요 흐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에서 먼저 오른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고, 그 주도주 교체의 어떤 가능성을 내비친 게 포스코의 상승인데,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종목에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아무래도 요 이원 컴포텍이 아주 수상하다. 전환사채가 곧 쏟아질 건데도 올라간다. 요거 참 수상하다. 뭔가 있을 것 같다, 진짜. 전환사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3월 17일부터 전환사채 물량이 풀릴 수 있고 전환 청구권 행사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요 3월 17일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뭐 때리든지, 아니면 올려놓고 나올 때 더 올려버리든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뭐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요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시장에 대해서 선방했다, 이런 것만으로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 계속 시장에서 경험을 했던 이 오감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뭔가 수상하다. 예, 뭐 이토론만큼은 아니지만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요건 별로 언급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선의에 있다라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액트도 뭐 딱히 언급할 부분은 없는데 하반 경직성 보여주니까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한번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 소유 주식수 변동이 나왔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국민연금에서 포스코 지분을 조금 줄였다는 부분, 근데 그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미묘하고, 그리고 포스코가 전기차,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회복, 여기에 모두 걸려 있고, 궁극적으로는 원화 강세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결국은 큰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이다. 제가 이전에 포스코에 대해서 관심을 말씀드리면서 요 추세니까 이렇게 된 이 시점이나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뭐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따질 것 없이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계기가 된 게 전기차 시장 개화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 포스코가 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의 인식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의 어떤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등등을 따져보면 포스코가 이제 그야말로 이런 커다란 이중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난 수년간 내렸던 게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과거에 비해서 요 고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한 48조 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27.4조니까 여기서 2배가 올라도 포스코 주가는 가치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만한 룸이 좀 많다. 주도주로 등극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가 되면 50 한 5조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견줄 수 있는 덩치가 됩니다. 근데 포스코의 어떤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조선, 뭐 해운 이런 것까지 원자재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주도주로 등장한다면 시장 판도가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를 위시한 이 종목들의 덩치가 커지고 여기에 금융이 추가가 된다면, 금융이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현대차 얘네들을 제치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게 되니까 포스코 주가가 현재보다 한 2배 오른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뭐 당장 오르지는 않을 거고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가 새로운 주도주가 된다면 시장 판도가 완벽하게 바뀌고 거기서 큰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제가 이제 드디어 본전을 찾았습니다. 계속 갖고 갈 예정인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니까 그냥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바닥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모아오면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면 상단을 때리더라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전보다 좀 전도 유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 시점에서 제가 살 때 어떤 상태보다, 그때는 뭐 추세를 보고 했으니까 추세를 깼지만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질문 중에 제가 답을 안 드린 거, KBI 메탈. KBI 메탈 보면 저평가 종목에 실적도 뭐 양호하고 지표가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모터 회사로서 또 향후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모터의 사용처는 자동차의 전동화가 심해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모터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 옥이 되는 종목들은 거기서 또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상승, 뭐 보통 대세 상승장에 100배짜리가 나오고 130배짜리가 나오는데 그런 류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KBI 메탈도 같이 묻어갈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올라갈 때 터지고 지금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눌림을 주는 거니까 자세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거 먼저 추천 찍고, 네, 싸게 사서 수익 내는 거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오늘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시는 거 괜찮을 겁니다. 저는 저도 갖고 있는데 저보다 포지션이 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 종목 관련해서 소개해준 그런 영상들도 그때 당시의 가격보다 낮다. 뭐 대부분 가치 평가를 병행한 소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될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 가치의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제가 산 가격보다 아래에서는 사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런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쓰셨으니까 요것만큼 또 주식의 어떤 묘미를 살리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물건 필요할 때 주식 그 단기 매매도 하는데 그게 그냥 재밌습니다. 재미고 묘미니까. 네, 그래서 식기세척기에 인덕션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자신감으로 다음에 손실을 보면 이 빌트인 식기세척기 반납할 수도 없고 인덕션도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성공했을 때 오히려 조금 자중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골프 칠 때도 버디를 잡으면 다음 라운드가 무너집니다. 요게 거의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아주 잘하는 뭐 프로들이야 그런 게 없겠지만 일반 아마추어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라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 때 조심 한번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적게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잘 하시니까 수익이 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게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 때 사야지 비쌀 때 사면 뭐가 문제가 돼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양 DNU 같은 경우는 이 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 이익이 좋았고, 이 손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주주들한테 돌아갈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양 DNU는 좀 모범적으로 회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측 대응 정지되기 전까지 주식 정리할 시간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측은 그냥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나보고 이거 딱 보니까 도둑놈이네. 이러면 이제 횡령이나 배임 걱정해야 되는 거고, 되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반대의 경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이런 경우는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분율이 10%다. 횡령 배임의 어떤 유혹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고 손실은 나머지 90% 주주들하고 나눠 가지니까. 근데 최대주 지분율이 50%다?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날 겁니다. 30%다? 애매합니다. 20%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40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횡령 배임은 긴 거래 정지로 동반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즉시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되기 전에 주식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지, 상장 폐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주더라도 건질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키움증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런 마음 좋습니다. 좋은데, 이 지속력을 가지게 되려면 결국은 제 경험으로는 재미였습니다. 주식 투자가 재밌어야 하는데, 뭔가 좀 처절한 마음으로 한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어떤 보상이 따르면 빠르게 또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더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얼마나 더 효용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인데 감정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망칩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당장은 버티는데 한 4월, 5월 공매도 이후에는 조금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뭘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반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실상 제 계좌가 0이 된 거 이상의 어떤 다른 분들도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근데 이게 참 오래오래 가는 게 지금도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친구였는데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자기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복수 한번 잘했다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모르는 피해자도 있을 거고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이 있고 나서 감정이 굉장히 딱딱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인간성을 잃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런 마음을, 악이 생겨서 공부를 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재미를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보상이 빨리 따라야 됩니다. 제가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8개 종목을 골랐는데 8개 중에 7개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한 개도 나중에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재기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근데 이 보상이 만약에 늦게 따랐으면 제가 아마 포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스터디 과금을 했었는데, 그냥 참 제가
실패한 마당에 뭐 극복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거기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지만, 사실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했을 뿐, 이렇게 멋지게 극복을 할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쳐야 되나, 이 공무원 시험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그날 하필 스터디에 2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하루에 2분. 그러니까 금액으로 당시 200이었는데 월급 초봉이랑 비슷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열심히 해서 이걸로 어쨌든 하면 공무원보다 훨씬 낫고 이 일을 재밌어 하고 좋으니까 하면서 어떤 이런 우연찮은 계기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극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늦어서 조금 제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재미를 잃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이 최대한 빨리 와야 됩니다. 악이 생겨서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가 더 나쁘다, 이러면 의욕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상을 받을 만한 부분을 그때까지 잘 인내를 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다른 유튜버를 언급을 하시는데, 이걸 광고로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적으셨는지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는. 예. 만약에 한 번 더 언급하면 광고 목적이라고 보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알아서 구독자가 모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뭐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국어를 하시는 게 필요할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한 번 더 언급하면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예, 다시 팔고 채워놓고 아주 좋습니다. 100%.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응 종료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요거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부터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창 솔루션, 흥창, 요 4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그리고 대창 솔루션, 흥창. 종목이 없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흥창이라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요 3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키움증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이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서 올랐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춘 흐름으로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구조.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채권 투자 많이 하고 거기에서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반대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에서 손실을 봅니다. 물론 평가 손실을 보다가 만기까지 가져가면 본전이긴 한데 어쨌든 그 평가 손실을 본다는 점에서 그게 금리 인상 분위기와 거래 대금이 줄어든 거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키움증권에 대한 매력이 어떻느냐? 예, 사실 증권주가 대부분 저평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키움증권에 대해서 딱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비싸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신용이자라든지 잦은 매매를 유도를 하는 거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사업 구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기 소비자들을 죽여가는 행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 과금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키움증권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딱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차라리 다른 증권주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10,000원에 아마 주식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의 어떤 설비 투자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큰 역할을 하는 부분 그래서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전도유명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문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유상증자로 주식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 주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4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발행 주식 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의 주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 주가로 가면 4배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당시에 비해서. 네, 그런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인데 가치나 실적으로 봤을 때 뭐 적정한 수준이다. 물론 이제 분위기를 타고 유가 상승을 하고 이러면 뭐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좀 한계가 보이는 그런 상태다. 결국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솔루션 예전에 비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거래량 없이 빠지기 때문에 언제 한번 또 강한 반응이 나올지 모르고 요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또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괜찮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가격에 추천한 꼴이 돼버리니까 그건 참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나쁘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실컷 내렸는데 네, 그렇고 사실 회사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 회사가 아직까지도 이 흑자 구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당연히 설명이 되고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투자자들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대로 나오느냐를 봐야 되고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평가가 좀 인색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리스크가 아주 더 추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는 않기 때문에 뭐 대응을 굳이 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 엠텍이 2연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이 현상을 기록한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전기차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리고 이게 포스코는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네. 50% 넘어갈 때 개인이 50% 넘어가면 상속세 문제로 거의 틀림없이 주가를 굉장히 낮추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법인이면 사실 큰 어떤 동기는 없기 때문에 법인이 차라리 지분 절반 이상 갖고 있는 건 차라리 이거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낫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포스코가 요 주식을 매각을 한다, 장내에서. 개인이면 이거 이만큼 올라서 도 안 오를 것 같은데 하고 때릴 수 있는데, 법인이면 이거 처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사회를 열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든지 어쨌든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묶여있는 주식이다. 안 나오는 주식. 그러면 주식 50%가 안 나오고 나머지 것만 움직이는데, 포스코 계열사로는 드물게 또 시가총액이 낮고, 뭐 이때는 시총이 한 1,000억 원대? 이 정도 됐고, 움직이기도 편하고, 반이 또 물량이 안 나오니까 주가 만들기도 좋고, 그런 어떤 부분에 전기차 관심까지 더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계열사들이 다 오르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다. 주도주로서의 포스코의 등장.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근데 혼자 오르는 것보다 업종 전체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최근에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 더 나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동국제강. 동국제강이 최근에 급등했던 포스코하고 비슷한 동조화 흐름인데, 큰 틀에서 방향은 바꾼 상태입니다. 요 20수년간 하락하던 이 틀을 바꾸고 추세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물 소화도 해야 되고, 요 단기 고점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수혜를 받을 경우 동국제강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순자산 가치도 크다.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면 결국은 적정 주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포스코만큼 어떤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재료는 없지만 업종 동조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개선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트론. 네, 이트론에서 지분 공시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5% 지분 공시가 났고 공동 보유로서 났습니다. 그리고 세부 변동 보면 네비스탁이 25,000주 360원, 그리고 대상 인베스트먼트가 1,500만 주? 오. 임세령 씨가 900만 주. 송재 씨가 임세령 씨 91년생인데 이제 겨우 30 넘었는데 돈도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났는데, 이건 무슨 목적이지? 보유 목적. 경영권입니다. 경영권 분쟁인데, 이트론에서 경영권 분쟁. 제가 저번에 한번 그거 아닐까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는. 예, 그리고 21대 5. 근데 21%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싸우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경영권 분쟁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어쨌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경영권 분쟁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토론 주주라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다 때려버리고 그 때려서 회수한 돈으로 이화전기를 사지 않을까. 왜냐면 이화전기에 어차피 이토론 주식이 졌기 때문에 이토론 경영권이 저쪽에 넘어갔다. 뭐 이런 가정을 해보면 넘어갔다 해도 12%밖에 안 되고 이 이사는 어쨌든 자기들 사람들이 이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보다 많은 지분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저거 팔고 이거 조금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165원 오면 사야지. 이건 꼭 이번에 반드시 사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뭐 대응을 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러시아 백신 관련된 부분도 러시아 백신이 실제로 뭐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또 거기서도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번에 죽는 것보다는 좀 많이 빠지면 다시 뭐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관심 갖고 그리고 이게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 한 번씩 먹었으니까 궁합이 맞네. 그럼 이제 걸레될 때까지 계속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